자전거 타고 온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냥 제 말대로 하세요. 주제 넘지 마시고. 윤미정이 한정식 집 식탁을 툭툭 치며 소리쳤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모욕한 상대가 누구인지, 그 선택이 그 집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은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누군가는 자전거를 보고 사람의 값을 매겼습니다. 말투가 달라졌고 태도가 달라졌고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 집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새벽 6시 검은색 세단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모델, 같은 색, 번호판만 달랐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차들이 반짝였습니다.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손목에는 시계가 빛났어요.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차 키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하지만 차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꿨어요.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 자전거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낡은 자전거,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프레임, 녹슨 체인, 바퀴에 먼지. 남자는 자전거를 끌어냈습니다. 체인에서 소리가 났어요. 달그락, 기름칠이 필요한 소리.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을 썼어요. 검은색 헬멧. 흠집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벤츠, BMW, 아우디 모두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도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탄 사람은 박도현, 54세의 재계 서열 20위권에 든 재계 서열 20위권.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어요. 신문에 나오는 이름, 뉴스에 나오는 얼굴. 하지만 오늘 그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이유가. 아파트 입구.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살, 단정한 옷차림, 긴장한 얼굴. 박서연, 도연의 딸이었어요. 아빠,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딸을 봤어요. 왜? 오늘 상견례인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상대 집안이 말끝을 흐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상대는 건설사를 운영하는 집안. 지역에서 이름난 곳. 소문만 들어도 규모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자전거라니. 아빠, 제발이요.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차로 가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요? 사람을 볼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배경을 먼저 알면 눈이 흐려진다. 서연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라는 것을. 도연이 말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전거 뒤에 올라탔어요. 두 사람은 출발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자전거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렀어요. 규칙적인 소리. 달그락, 달그락. 서연은 아버지의 등을 봤습니다. 넓은 등,
하지만 오늘은 작아 보였어요. 왜 이러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언덕 위가 보였어요. 한정식집, 큰 건물, 기와지붕, 전통 한옥 스타일, 입구가 보였습니다. 주차장,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고급 SUV, 모두 반짝였어요. 햇빛에 방금 세차한 듯 운전기사들이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흰 장갑, 자세가 곧았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말끔한 옷차림, 가죽 가방, 명품 시계, 선글라스, 모두 완벽했습니다. 그 사이로 자전거 2대가 들어왔어요. 달그락, 달그락, 체인 소리만 울렸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운전기사들이 봤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어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로 눈짓했어요. 저거 뭐야? 자전거? 속삭이는 소리.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제발, 속으로 빌었어요. 아무도 우릴 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정식집 입구,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윤미정, 장민수의 어머니. 그녀가 언덕 아래를 봤습니다. 자전거가 보였어요. 2대, 달그락거리며 올라오는. 미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어요. 천천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 마치 뭔가 확인한 듯.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성호, 민수의 아버지, 50대 후반, 회색 수트, 금색 넥타이 핀, 가죽 구두, 팔짱을 꼈어요. 그도 자전거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놀람, 그리고 무언가 확인한 듯한 표정,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역시 그런 표정이었어요. 서연이네.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장민수, 서연의 약혼자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어색하게 서연도 손을 들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웃을 수 없었어요. 미정의 시선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녀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자전거, 헬멧, 낡은 재킷, 하나씩 훑었어요. 요즘은 미정이 말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상견례도 하나 봐요? 웃음 섞인 말투.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평가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연은 자전거에서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었어요. 머리를 정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날씨가 좋아서요. 짧은 대답, 변명 없음, 설명 없음. 미정의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 성우는 팔짱을 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동의처럼 보였어요. 서연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상견례가 아니야. 이미 누군가는 점수를 매기고 있었어요. 이미 누군가는 탈락시켰습니다.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분위기는 결정됐어요. 도연은 딸을 봤습니다. 스쳐보듯 서연의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세웠어요. 한정식집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천천히, 침묵 속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전거를 본 순간 이미 판단을 끝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가 보고 싶은 것이 시작된다는 것도
한정식 집안 룸으로 안내됐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어요. 조용한 복도, 바닥의 융단,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이쪽입니다. 넓은 공간, 천장이 높았어요. 한지 조명, 은은한 빛, 창가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햇살, 테이블 위에 차잔이 놓였어요. 백자, 깨끗했습니다.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 직원이 말하고 나갔어요. 소리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어요. 바깥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미묘한 긴장이 방 안을 채웠어요. 미정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인테리어를 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수묵화, 식기를 봤어요. 고급 도자기와 테이블 간격을 봤습니다. 넓었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족스러운 듯 여기 괜찮네요.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성우가 대답했어요. 장소는 잘 잡았어. 그리고 미정이 도연을 봤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얼굴에서 목으로, 손목으로 시계가 없었습니다. 재킷 소매를 봤어요. 약간 주름이 있었습니다. 바지를 봤어요. 깔끔하지만 새 옷은 아니었어요. 구두를 봤습니다. 앞코 조금 달았어요. 확인 끝. 미정이 차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 하신다고 하셨죠? 공손한 말투. 하지만 질문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잔을 내려다봤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통 쪽에서 일합니다. 아,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통이요. 웃었습니다. 이해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짐작했다는 표정. 성우가 말했습니다. 요즘 유통 쪽도 쉽지 않죠.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도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성우의 말문을 열었어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아이들 앞날도 생각해야 하고. 그 말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움직였어요. 무릎 위에서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현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어요. 계산의 시작. 미정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도연을 봤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아까 본 장면, 굳이 다시 꺼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까운 거리는 그렇게 다닙니다. 건강에는 좋겠네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차를 못 쓰는 사정이 있나? 그 질문이 그대로 읽혔습니다. 성우가 덧붙였어요. 요즘은 다들 차 없으면 움직이기 힘든데 말이죠.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갈지. 자전거는 이제 친환경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이 방 안에서는 형편을 가늠하는 도구였습니다. 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차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웃는 게 전부. 서연은 그를 봤습니다. 몇 번이나 지금쯤 한마디 해줘도 되잖아. 하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했어요. 마치 이 대화가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도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질문보다 침묵이 더 많은 정보를 줬어요. 누가 말하고, 누가 말하지 않는지, 누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누가 그걸 막지 않는지. 도연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마음속에 서연 씨는
미정의 질문이 서연에게 향했어요.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서연은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마트 MD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미정의 반응이 빨랐어요. 매장 쪽이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판단이 끝난 얼굴. 성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젊을 때는 현장 경험도 중요하죠. 다만 잠시 멈췄습니다. 오래 하기엔 힘든 일이라.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사실상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과는 다르다는 선.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 태도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박 없음, 변명 없음, 설명 없음. 하지만 그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겠다는 선언, 스스로를 드러낼 시간을 주겠다는 선택. 이 방 안에서 서열은 말투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도연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이 음식을 가져오는 소리. 곧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음식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흰 접시들, 정갈하게 담긴 음식, 하나씩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말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정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집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음식 괜찮네요.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성우가 대답했어요. 역시 소문난 집은 다르긴 하지.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둘만 있는 것처럼. 도연과 서연은 없는 듯 대화에서 빠져 있었어요. 서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집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불안, 부끄러움 모두 섞여 있었어요. 민수를 봤습니다. 그도 젓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민수는 곧 시선을 내렸어요. 다시 음식을 봤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답답했습니다. 미정이 입을 닦았어요. 냅킨으로. 천천히. 우아하게. 그리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결혼 준비 말이에요. 갑자기 나온 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을 봤어요. 요즘은 다들 철저하게 준비하더라고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양가 체면도 있고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중에 말 나오면 곤란하니까. 처음부터 기준을 맞춰두는 게 서로 편하죠. 기준.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어요.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기준을 말하는 걸까요? 도연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정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 소리 크게 들렸어요. 뭔가 꺼냈습니다. 흰 봉투. 두툼하지 않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톡! 소리가 났어요. 서연의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봉투에. 도연은 여전히 차만 봤어요. 이건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흰 종이 접혀 있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에 글씨가 보였어요. 가지런한 글씨, 목록이었습니다. 줄을 맞춰 적혀 있었어요. 미정이 종이를 밀었습니다. 서연 쪽으로 한번 보세요. 서연은 종이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첫 줄, 신부 예물 목록. 크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브랜드 이름도 정확한 모델명도 금액도 모두 명확했습니다. 맨 아래에는 합계 7,800만 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 숫자가 흐려 보였어요. 눈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충격 때문이었어요. 7,800.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0,000원, 1,0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7,800만 원. 거의 억에 가까운 금액. 서연의 1년치 월급.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요즘은 미정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더라고요. 손짓했어요. 종이를 가리키며 우리 집 조카 결혼할 때도 이 정도 했어요. 오히려 적은 편이죠. 적은 편. 그 말이 서연의 귀를 때렸습니다. 담담한 말투.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마치 이건 상식이라는 듯, 당연하다는 듯, 거부할 수 없다는 듯.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집 혼사 때도 다 이렇게 정리했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말 안 나오고 깔끔하니까. 기준.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서연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금액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부담스럽다기보다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전제. 그게 더 무거웠어요. 마치 자신이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는 듯. 저기,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조금. 말끝이 흐려졌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많다고 말할까요? 부담스럽다고 말할까요? 그럼 체면 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협의인지 통보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정이 서연을 봤어요. 기다렸다는 듯.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렵다면 말씀하세요. 대신 잠시 멈췄습니다. 의미심장한 침묵. 우리 집 체면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체면.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공기 중에 무겁게 서연을 짓눌렀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다는 건가? 나보다? 우리 결혼보다? 민수는 종이를 봤습니다. 힐끗. 눈으로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금액을 봤습니다. 7,800만 원.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치 이 금액이 당연하다는 듯. 서연은 민수를 봤어요. 눈이 마주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시선을 내렸어요. 테이블을 봤습니다. 차잔을 봤어요.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문제는 부모들끼리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듯,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부모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야. 민수는 약혼자였어요. 결혼하기로 한 사람,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모가 서연을 압박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아팠어요. 지금이잖아. 지금 내가 말해야 하는 순간이잖아. 하지만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계속. 그때 미정이 덧붙였어요.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 보통 이런 건 천천히 말했어요. 친정 어머님이 챙겨주시는데 잠시 멈췄습니다. 의미심장한 침묵.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그 말을.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쿵. 귀가 먹먹해졌어요. 그 말은 정보가 아니었어요.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을, 가장 아픈 부분을, 가장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 서연의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직도 아픈 기억,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되고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절대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럼 정말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도연을 봤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 아버지도 굳어 있었어요. 손이 주먹 쥐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태연하게, 마치 방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백화점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VIP 라운지 가시면 전담 직원이 다 도와줘요. 여기 적힌 대로 주문만 하시면 돼요. 날짜 맞춰서 깔끔하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 그 말이 서연을 찔렀어요.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금액이 아니었어요. 이 태도, 이 방식, 사람을 숫자로 보는 시선, 그게 문제였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요구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태도, 어머니를 함부로 언급하는 태도,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도연을 봤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은 속으로 불렀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말해야 하는 순간이잖아요. 제발. 하지만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 무관한 듯. 아니, 정말로 그럴까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테이블 아래 주먹이 쥐어져 있었어요. 꽉. 힘줄이 보일 정도로. 아빠도 화가 난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참고 계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우가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어요.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확실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그 말은 사실상 정해진 답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서연은 다시 민수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인 눈빛. 지금은 내가 말해야 하는 순간이잖아.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차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부모의 편, 서연이 아닌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방 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니,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도연은 종이를 보지도 않았어요. 미정의 말이 끝난 뒤에도, 성호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관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말이 나오는지, 어디까지 선을 넘는지 확인하는 침묵. 미정은 그 침묵을 오해했습니다.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반박할 힘이 없는 상태로 받아들였어요. 안도한 듯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건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도연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차잔을 내려놓았어요. 작은 소리, 톡! 하지만 방 안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정이 도연을 봤어요. 성호도 봤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어요. 도연은 종이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천천히 하나씩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을 봤어요. 성호를 봤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딸의 얼굴,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굳은 어깨. 도연은 다시 종이를 봤어요. 한참,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 하나만 하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담담했어요. 감정이 섞이지 이지 않은 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방 안을 긴장시켰어요. 지금 이 종이는, 도연이 말했습니다. 협의하자는 겁니까? 잠시 멈췄어요. 아니면 통보입니까? 그 질문에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 당황한 표정. 성우가 대신 나섰어요. 뭐, 서로 편하자고 정리한 거죠.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협의가 아니라 통보군요. 그 한 문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성호의 표정도 굳었어요. 그동안 조용히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선을 긋는 순간, 침묵이 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도연의 질문 이후, 협의입니까? 통보입니까? 그 한 문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성우도 표정이 달라졌어요. 팔짱을 풀었습니다.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박 사장님, 성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잠시 멈췄습니다. 협의예요. 물론. 하지만 말을 이었어요. 요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만 다르게 할 순 없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도연이 말했어요. 선택권은 없다는 거군요. 선택권이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있죠.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대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안 하시면 결혼도 어렵겠죠.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결혼도 어렵다고?
지금 협박하는 거야?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차잔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의나 다름없었어요. 도연은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합계 7,800만 원. 그 금액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미정이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본이라고 하셨죠? 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이 정도가 기본입니다. 우리 집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도연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동작에는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죠. 이 결혼은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도연을 봤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까? 아니면 집안과 집안의 거래입니까? 그 질문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래라니요? 이게 거래로 들리십니까? 성우도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돈을 요구합니까? 예단을 준비하는 건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에요. 그걸 거래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배려한 건지 아세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쳤어요. 자전거 타고 오신 것도 뭐라고 안 했잖아요. 직업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집안 배경도 따지지 않았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래라고 하시면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온 것도, 직업도, 집안 배경도 모두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깔보고 있었던 겁니다. 배려가 아니었어요. 참아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전거, 잠시 멈췄어요. 직업, 다시 멈췄습니다. 집안 배경, 하나씩 되풀이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모두 문제였군요. 처음부터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아니, 성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급하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너그럽게 본 거죠. 요즘 세상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경 안 보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봅니다. 학벌도 보고, 집안도 보고, 재산도 보죠. 우린 가슴을 쳤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대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천천히.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최소한의 예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7,800만 원. 그게 예의라는 거였습니다. 돈으로 예의를 사는 것. 그게 이 집안의 기준이었어요. 미정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자전거 타고 온다고, 직업도 별로라고, 그런 사람들이랑 혼사를 진행하느냐고 다들 말렸어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들 반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슴을 쳤어요. 민수가 좋다니까. 서연 씨가 괜찮은 애라니까.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래라고 하시면 우린 목이 메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말을 들으며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온다고, 직업도 별로라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모두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깔보고 있었던 겁니다. 배려가 아니었어요. 참아준 거였습니다. 큰 마음 먹고 손해보는 거래를 해준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라도 되는 양. 도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에서 말렸는데 오셨군요. 민수가 좋다고 해서 오셨다고요. 되풀이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까부터 도연이 말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이야기 나올 때도, 직업 이야기 나올 때도, 예단 이야기 나올 때도 하나씩 세웠어요. 심지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딸 어머니 이야기 나올 때도 침묵했습니다. 그 말에 미정이 입을 다물었어요. 성우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진짜 문제입니다. 사랑한다면서, 결혼하고 싶다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그게 제가 본 겁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놀랐어요. 박 사장님?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네, 아빠. 일어나자. 서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성우가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가려고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요. 의미가 없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예단 이야기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경 이야기, 직업 이야기, 자전거 이야기 하나씩 세웠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도연이 말했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 두 사람이 서연과 민수를 가리켰어요. 서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무엇을 꿈꾸는지,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의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대신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가방 이야기, 시계 이야기, 혼수 가구 이야기만 있었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미정이 반박했어요. 현실이 그런 건데요. 결혼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을 금액으로 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결혼이 아닙니다. 미정이 일어났어요. 의자를 밀었습니다. 소리가 컸어요. 지금 우릴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한 적 없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다만 제 딸을, 서연을 봤어요. 이런 기준으로 쟤는 집에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성우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탁! 기준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결혼도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사람을 숫자로 만드는 거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정이 가방을 집었습니다. 확 들어 올렸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어머니,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놀란 목소리. 뭐 하는 거예요? 닥쳐. 미정이 민수를 쏘아봤어요. 내가 할 말이 아니야.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서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민수, 약혼자, 결혼하기로 한 사람.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한마디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을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평생 함께 살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없던 걸로 하죠. 이 결혼 여기까지입니다.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괜찮니? 서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도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히. 가자. 두 사람은 문을 향해 걸었어요. 잠깐. 미정이 불렀습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낼 거면. 미정이 소리쳤어요. 왜 나왔어요?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죠. 도연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끝내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뭘 확인하려고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천천히 미정을 봤습니다. 성우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민수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서연과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밖에서 자전거 소리가 들렸어요. 달그락, 달그락, 점점 멀어지는 소리. 민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과 도연은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3월의 바람. 아직 겨울 끝자락. 하지만 상쾌했어요.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등을 봤습니다. 넓은 등, 고든 자세, 페달을 밟는 다리. 규칙적이었어요. 달그락, 달그락, 체인 소리. 아침에는 부끄러웠던 소리.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던 소리. 하지만 이제 다르게 들렸어요. 자유의 소리, 선택의 소리, 당당함의 소리. 아빠, 서연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지켜줘서, 편을 들어줘서, 함께 나와줘서.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페달을 밟았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서연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테이블 아래 주먹, 꽉 쥔 손. 하지만 끝까지 침착했다는 것도,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집안인지. 아빠, 다시 불렀습니다. 네, 서연이 말했어요. 후회 안 해요. 응, 도연이 말했어요. 짧게. 나도.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두 사람은 계속 달렸습니다. 집으로. 골목길을 지났어요.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주택가를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봤습니다. 자전거 탄 두 사람, 아버지와 딸, 정장 입은 남자, 앞치마 입은 여자. 하지만 이제 서연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선택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원래 자리에, 구석에. 도연이 헬멧을 벗었어요. 서연도 벗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힘들었지?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정말? 네. 서연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도연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오늘. 그래. 잘했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기. 집이었어요. 편안한 곳.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도연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서연에게 건넸어요. 마셔. 감사합니다. 서연이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목이 축여졌습니다. 아빠, 응? 처음부터? 서연이 물었어요. 알고 계셨죠? 뭘?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신하진 못했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짐작은 했지. 그래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거예요? 응.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을 볼 때 배경을 먼저 알면 본질을 못 봐. 상대도, 나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침묵하신 거예요? 응. 어디까지 가는지. 도연이 말했어요. 보고 싶었어? 선을. 어디까지 넘는지. 서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침착함, 인내, 지혜. 고마워요.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네. 서연이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많이 밝았습니다. 민수야. 속으로 불렀어요. 잘 지내. 넌 내 길을 가. 난 내 길을 갈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자전거로 시작된 상견례. 자전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견례 이후 박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회사, 사무실, 책상 모두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도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어요. 업무 보고, 회의 일정, 계약서, 모두 평범한 것들. 하지만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이메일 앞에서 발신자, 한상무, 제목, 장원개발 자료 정리 완료. 도연은 이메일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클릭했어요. 50페이지. 천천히 넘겼습니다. 하나씩 장원개발, 장성호의 회사.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수주도 꾸준했습니다. 언론 평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하청 구조, 단가를 계속 낮췄어요. 계약 조건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반복적으로 분쟁 직전까지 갔던 사례, 여러 건 모두 합의로 덮었어요. 돈으로, 직원 임금, 지급이 늦어진 기록, 여러 번 공식적인 체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불만은 쌓여 있었어요. 도연은 자료를 덮었습니다. 화면을 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햇빛. 역시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약자를 상대로 한 구조. 그게 익숙한 사람들. 기준과 체면을 말하던 이유. 이제 알겠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상무에게 전화했어요. 네, 회장님.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이 자료, 도연이 말했습니다. 보관만 해두세요. 지금 쓸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생각했어요. 그냥 확인이야.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 그날 저녁, 장성호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위스키, 얼음이 녹고 있었습니다. 제각, 소리가 났어요. 성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불빛들, 평소 같으면 뿌듯했을 풍경. 하지만 오늘은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상견례,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박도연의 얼굴, 침착한 표정, 낮은 목소리,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확인했다고? 뭘 확인했다는 거야? 성호는 술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자전거 타고 와서 우릴 시험했어.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의 분노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상대가 무례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편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거래처, 부장급, 여보세요. 성우가 받았습니다. 아, 대표님. 상대방이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이번 프로젝트 건 내부 사정으로 잠시 보류가 될 것 같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위험 관리 차원에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위험 관리? 갑자기 왜?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났을 일. 그런데 갑자기 보류라니. 잠시 후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죠. 장 대표님. 네. 대출 연장 심사가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난번에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요.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내부 지침이 좀 바뀌어서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끊어졌어요. 성우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겠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상견례 이후의 장면들,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박도연의 침묵, 마지막에 남긴 한 문장, 끝내기 전에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성우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모금. 같은 시각, 박도연은 집에서 서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다. 그럼, 서연이 말했습니다. 왜 한상무님한테 자료를 정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도연은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확인은 필요하지. 확인요? 응.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해.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어. 서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신 거예요? 응. 그래서 서연이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 짧게 말했어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더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장성우는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협력사 대표? 장 대표님. 네. 저희가 말이죠.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이번 건 다시 검토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성우가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데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희 쪽 사정이 좀, 변호사랑 상담해보니 조건이 좀, 말끝을 흐렸어요. 성우는 이해했습니다. 조건이 불공정하다는 거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성우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재검토하시죠. 전화를 끊었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어요. 이게 뭐야? 다 무너지고 있어. 하나씩 퍼즐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윤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야? 성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회사 일. 미정이 물었습니다. 요즘 안 좋아?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남편을 봤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혹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박도연. 미정이 말했어요. 그 사람.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냐?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미정이 말했습니다. 느낌이 그래. 상견례 때 마지막에 한 말 확인했다고. 그게 계속 신경 쓰여. 성우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고개를 저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일주일 더 지났습니다. 장성호의 회사, 장원개발, 사무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이상하지 않아? 프로젝트 3개나 보류됐대.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나온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성우는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보류된 프로젝트 목록. 어느새 4시나 됐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 내부 사정, 리스크 관리, 재검토 필요, 애매한 이유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상견례 이후 시작됐다는 것. 성우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거래처 대표에게 전화했어요. 직접, 이 부장님, 장 대표님, 이번 건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내부 사정입니까? 잠시 침묵. 네.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또 침묵. 긴 침묵. 장 대표님,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에서 조심하라는 말이 내려왔어요. 장원개발이랑 거래 조심하라고. 뭐? 성우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그건 상대방이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위에서 조심하라고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박도현,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야. 틀림없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야? 얼마나 큰 사람이야? 상견례 때 자전거 타고 온 남자, 낡은 재킷 입은 남자, 시계도 없던 남자. 그 사람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성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박도현, 엔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사들이 나왔어요.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박도현 회장, 신규 사업 투자 발표, 재계 서열 20위권, 유통업계 선두주자, 사진도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 단정한 모습. 하지만 상견례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평범해 보였어요. 지금은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화면을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봤습니다. 하나씩 기사를, 인터뷰를. 모두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우릴 시험한 게 아니었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한 거였어.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야.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날 밤 성우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응. 민수. 미정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해. 뭐가? 방에만 있어. 밥도 잘 안 먹고. 서연이 생각하는 것 같아. 성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버려둬. 시간 지나면 잊어. 근데 여보. 미정이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 불빛들. 이제 어떻게 하지? 생각했습니다. 박도연한테 사과해야 하나? 아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더 무시당해. 그냥 견뎌야 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같은 시각, 박도연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평온했어요. 노크 소리,
들어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응? 잠 안 자세요? 곧 잘 거야. 도연이 말했어요. 넌? 저도요.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응?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 장원개발. 서연이 말했습니다. 뭔가 하고 계시죠? 도연은 책을 덮었어요. 딸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느낌이요. 서연이 말했어요. 아빠가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니까. 도연은 웃었습니다. 작게, 넌 똑똑하구나. 그래서요? 뭘, 뭐 하고 계세요?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예, 정말로.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냥, 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확인만 했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다야. 서연은 이해했어요. 그럼 회사 일은? 그 사람들이, 도연이 말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이제 드러나고 있을 뿐이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어서려 했어요. 서연아. 도연이 불렀습니다. 네. 복수는 아니야. 네. 그냥. 도연이 말했어요. 정리야. 네, 아빠. 잘 자. 아빠도 주무세요. 서연이 나갔습니다. 도연은 다시 책을 펼쳤어요. 읽었습니다. 평온하게, 조용히,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거리에 꽃이 피었어요. 모든 게 새로워지는 계절. 박도연은 여전히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침마다 회사로 가는 길, 달그락, 달그락, 체인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자유의 소리, 선택의 소리. 어느 토요일 아침, 도연은 서연과 함께 있었어요. 거실, 창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빠,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가볼까? 어디요? 공원. 도연이 말했습니다. 자전거 타러. 서연이 웃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운동복, 운동화, 헬멧, 자전거를 끌고 나왔어요. 아파트 앞.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출발할까? 네. 두 사람은 페달을 밟았습니다. 천천히 공원으로 향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어요. 얼굴을 스쳤습니다. 기분 좋다. 서연이 말했어요. 그치? 도연이 웃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연도 자전거를 탔어요. 한 바퀴, 두 바퀴, 땀이 났습니다. 기분 좋은 땀. 벤치에 앉았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아빠, 서연이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장원개발. 응.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신경 안 쓰거든. 정말요? 응.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 서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눈빛도 맑았어요. 아빠, 응? 전 아빠가,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그날,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상견례 때 절 지켜주셔서 당연한 거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잖아. 그래도 서연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뭐 아빠 덕분에 서연이 웃었습니다. 전 이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강해졌어?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선택하는 법도 배웠어요. 무엇보다 제 가치를 알게 됐어요. 도연은 딸을 봤습니다. 뿌듯했어요. 잘했어. 넌 잘할 거야.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래. 도연이 말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면 돼. 두 사람은 다시 자전거를 탔습니다. 공원을 돌았어요. 웃으며 이야기하며 같은 시각 장성호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혼자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지난 한 달 악몽 같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줄줄이 취소됐어요. 대출이 끊겼습니다. 협력사들이 등을 돌렸어요.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직원들도 떠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불안해요. 다른 곳 알아봐야겠어요. 1명, 2명, 이력서를 내는 사람들. 성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생각했어요. 박도연 때문이야. 분노했습니다. 원망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너무 컸어요.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문이 열렸습니다. 윤미정이 들어왔어요. 여보.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성우가 말했어요. 정말 모르겠어. 회사를.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리? 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미정이 말했습니다. 버틸 수 없잖아. 지금 정리하면 최소한 빚은 안 지고 끝낼 수 있어.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는? 성우가 물었습니다. 방에 있어. 미정이 대답했어요. 여전히.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장민수, 상견례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안 먹었어요. 그냥 방에만 있었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여보,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박도연한테 사과하는 게 어때? 뭐? 성우가 놀라봤어요. 사과? 응.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잘못했잖아. 상견례 때 너무 심했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혹시 모르잖아. 성우는 아내를 봤습니다. 넌 정말 모르는구나. 뭘? 그 사람은. 성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과 받지 않을 거야. 애초에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어. 그럼 뭐? 확인. 성우가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게 다였어.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지.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장민수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떠올랐습니다. 얼굴,
목소리, 웃음, 모두 왜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후회했습니다. 늦게, 너무 늦게 휴대폰을 들었어요. 서연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당연했어요. 자신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한 달 후 도연은 회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상무가 왔어요. 회장님, 응, 장원개발. 한상무가 말했습니다.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이직했습니다. 장성호는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한상무가 말했어요. 빚을 갚으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 자료 폐기하세요. 네. 한상무가 놀랐어요. 장원개발 자료요? 응. 도연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한상무가 나갔어요.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복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리한 것뿐. 어느 일요일 서연은 카페에 있었습니다. 친구와 만났어요. 대학 동기. 서연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좋아 보인다. 그래. 응.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뭔데? 아빠랑. 서연이 말했어요. 요즘 자주 자전거 타러 다녀. 자전거? 응. 그게 뭐가 좋아? 친구가 웃었어요. 좋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함께 있는 게, 대화하는 게, 그냥 모든 게 좋아. 친구는 서연을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생각 안 나. 서연이 말했어요. 정말?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힘들었어. 후회도 했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왜? 그때 결혼했으면. 서연이 말했습니다. 더 힘들었을 거야. 평생.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넌 잘한 거야. 고마워. 서연이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여보세요, 아빠. 응, 서연아. 뭐 하고 있었어? 친구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 네. 저녁은 먹었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집에 와. 도연이 말했어요. 저녁 준비해 놨어. 정말요? 서연이 놀랐어요. 뭐 해놨는데요? 와서 봐. 도연이 웃었습니다. 빨리 와. 네, 지금 갈게요. 서연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빠, 왔어? 도연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하고 있었어요. 와, 아빠. 서연이 웃었습니다. 앞치마 모습 처음 봐요. 오늘 특별히. 도연이 말했어요. 요리해 봤어. 식탁을 봤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우와. 서연이 감탄했어요. 아빠가 다 만드셨어요? 응. 도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먹어봐.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밥을 떴어요.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도연이 웃었습니다. 함께 먹었어요. 이야기하며, 웃으며, 아빠, 응? 이런 거, 서연이 말했습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그럼, 도연이 말했어요. 자주 하자. 매주 일요일. 좋아요.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함께 도연이 씻고 서연이 닦았습니다. 아빠, 응? 전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나도 도연이 말했어요. 너랑 있으니까 행복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를 떠올렸어요. 친구와의 시간, 아버지와의 저녁, 모두 좋았습니다. 나 정말 괜찮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많이 밝았습니다. 민수야, 속으로 불렀어요. 넌 내 길을 가. 난 내 길을 갈게. 서로 행복하자.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온했어요. 새로운 시작. 그게 기대됐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 김준호, 30대 초반, 성실한 사람, 따뜻한 사람, 서연을 존중하는 사람. 두 사람은 천천히 알아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만나볼래요? 좋아요. 준호가 웃었어요.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알겠습니다. 토요일. 준호는 약속 장소로 왔습니다. 한정식집.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괜찮을까? 서연 아버지. 마음에 들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연이 보였습니다. 옆에 중년 남자 박도현. 준호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연이 악수를 청했어요. 박도연입니다. 앉으세요. 준호는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연 씨한테 도연이 말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 준호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좋은 말만 들었죠? 물론이죠. 도연이 웃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준호는 떨렸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어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여줬어요. 도연은 준호를 봤습니다. 관찰했어요. 말투, 눈빛, 태도 모두 괜찮은 사람이네 생각했습니다. 서연을 존중하는구나. 식사가 끝났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준호 씨, 네, 말씀하십시오. 서연이를 도연이 말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의 인정. 그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세 사람, 준호 씨, 도연이 말했습니다. 차 어디 세웠어요? 저기요. 준호가 가리켰어요. 주차장? 그럼, 도연이 말했어요. 우린 이만. 네. 서연이 놀랐습니다. 아빠, 우리 차로 왔잖아요. 오늘은 도연이 웃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갈 거야. 자전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씨가 좋아서 서연은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럼 준호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호 씨도 도연이 말했어요. 조심히. 도연과 서연은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세워뒀던 자전거 타고 출발했어요. 달그락, 달그락, 체인 소리. 준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두 사람, 아버지와 딸. 멋지다 생각했어요. 정말 이해했습니다. 왜 서연이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는지. 두 사람은 달렸습니다. 언덕을 내려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말했어요. 준호 씨, 어떠셨어요? 좋더라.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진솔한 사람. 정말요? 응, 다행이다. 서연이 웃었어요. 전 준호 씨가 좋아요. 그래. 네. 그럼 됐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제일 중요해. 두 사람은 계속 달렸습니다. 집으로. 자전거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렀어요. 달그락, 달그락. 이 소리.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상견례 때. 하지만 이제 이 소리는 자유의 소리, 선택의 소리, 당당함의 소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선택 앞에 서 계신가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박도연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을 하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세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사람은 금액으로 잴 수 없어요. 지위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짜 가치는 어떻게 사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 수첩이었습니다.